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8일이 되겠습니다. 8월 28일은, 우리나라의 초대 부통령, 5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있습니다. 장면 총리가 되겠습니다. 어, 이 장면 총리가 총리를 지낸 시기는, 제2공화국 때죠. 그러니까 4.19 학생이고가 일어난 다음에, 민주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이제 헌법도 개헌을 해갖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제 내각 책임자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윤보선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이지만 실권이 없었죠. 모든 실권은 그때 당시에 그 총리가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면 총리가 쥐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장면 총리가 이제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1899년생이네요. 1899년 8월 28일생 장면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 부통령이면서 그다음에 5대 국무총리를 이제 지냈죠. 장면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저는 이제 제2공화국 그 드라마 있죠. 그래서 그 5.16 그 군사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점, 그때 이제 장면 총리를 이제 연기한 분이 글쎄 제 기억에는 제가 본 드라마에서는 김무생 씨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김무생 씨도 고인이 됐지만은 그 근데 김무생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 장면 총리가 그냥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이제 돼 있었는데 어, 참, 그때 생각나는 모습이, 이제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소위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쿠데타죠.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막 이제, 왕장 이제, 결국은 그 수령은 어디로 숨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뭐 비록 드라마지만. 뭐 물론 현실에서도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면 총리하면은 그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냐면 뭐, 60년대면은 뭐 제가 공학 입학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4.19, 5.16, 뭐, 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다 들은 사건이지, 그때 당시에 직접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부분,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지방,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자랐는데,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막 줄지어 나와갖고서, 뭘 외치는 그런 게 제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있어요. 4.1인지 5.16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그 집이 이제 큰 길가 옆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큰 길가를 지금은 이제 내가 보면 뭐 골목길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장로라고 해서 굉장히 큰 넓은 길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4열 내지 5열 종대로 다 이렇게 쭉 서갖고도 막 교복을 입고 주먹을 막 이제 휘두르면서 이제 뭐막 구호를 외치면서 지나가는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있어요. 아마 4.19였다라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3.1 부정선거에 항거해갖고 막 이제 데모를 하고 그랬을 때 그 모습이었을 거고. 아니면 5.16이라면은 5.16 지지성명 내지는 지지 이제 행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얘기가 조금 이제 옆으로 샜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 정치 주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장면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대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면은 1899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이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이자 5대 국무총리를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 총리, 장면 박사에 대해서 그 생애와 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쎄요, 제목을 장면, 혼돈의 시대를 걷다 이렇게 그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총리로 지내는 그 시점이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죠. 바로 4.19로부터 5.16까지이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지만 아주 그 경랑 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그 이전에 1899년생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물론 이제 구한말에 태어났지만 일제시대 때 일제 치하에서 이제 또 공부를 했고 하여튼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겪고 정치를 하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이제 겪었으니까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걸어온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의 그 선배 세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혼돈의 시대를 이제 살았던 거죠. 예.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돈의 현대사. 그 경랑 속에서 교육자이자 정치인으로 또 외교관이자 신념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 총리를 역임한 장면 박사였다. 그의 삶은 곧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자 실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글쎄요, 그 외교관이죠. 저는 언젠가 그런 그 영상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유교가 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이제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뭐 미국 의회인가 아니면 유엔인가 가고 그때 아마 장면 박사가 그때 미국 대사를 했나요?
참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좀 알아보지 못했는데, 막 그 세계 각국 사람들한테 한국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데, 한국을 이제 그 지원해 달라고 막 호소하는 그런 그 연설을 하는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 그분이 장면 박사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자, 1부에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요? 가톨릭 청년이면서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다. 자, 출생은 1899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네요. 그다음에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192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네요. 그래서 한뭐 20대 중반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간 건데 뭐 다 뭐 그 나이에 이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후 뉴욕 포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장면 박사가 이제 그 호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귀국 후에 이제 활동을 보면은 상업 경성고등상업학교 현 서울시립대 교수를 역임을 했네요. 경성고등상업학교 글쎄요, 저는 시립대가 농업학교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물론 뭐 이제 여러 기능이 합쳐졌겠죠. 그다음에 이제 민족운동에 참여를 했었다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복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된 이후에 미 군정이 이제 실시가 됐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 군정의 그 미군 그 장군들 그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때 대거 등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 외교관 그다음에 그 정치인들이 이때 다 그런 그 길을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최규하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자, 미군정 시절 좌우 대립을 비판하면서도 조선민주당에 입당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당은 중도 우파네요. 가운데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조선민주당 이때는 뭐 건국이 되기 전 그 미군정 상태였으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갖다가 뭐 여전히 쓰고 있을 때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 우익 정치 세력과 이제 손을 이제 잡았다.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으로 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음, 그 이제 역할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이거네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초대 주미대사를 이제 역임을 했네요. 그래서 한미 외교에 초석을 다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6.25 전쟁 중에 미국과의 군사협조를 위해 외교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세계 각국 그 이제 지도자들한테 대한민국을 도와달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지원해달라라고 이렇게 막 호소하는 그 이제 방송을 하는 걸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게 그 역할이었던 거죠. 6.25 전쟁 중. 자, 그다음에 이제 6.25가 끝났죠. 1953년에. 1956년 자유당 이기붕과 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다. 그런데 이제 1차 선거에서 낙선을 했네요. 그러니까 1956년이면은 48년에 이제 그 건국을 했으니까 52년, 56년 세 번째 선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 번째 선거에서 이기붕하고 이제 부통령 선거전에서 이제 맞붙었는데, 그때 이제 낙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야권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선 거죠. 1966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전국적인 그 저항이 발생이 이제 되면서 바로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4.19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그리고 이기붕은 사퇴를 하고 결국은 이제 이기붕은 일가족이 이제 권총 자살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19로 인해서 이제 헌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개헌해서 이제 내각제 책임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된 거고, 그다음에 총리로 바로 이 장면 이제 박사가 이제 총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장면은 국민의 부름으로 이제 정계 복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그 교수를 했다라고 돼 있듯이 이제 그런 쪽에 가 있다가 정치계로 이제 복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 공화국의 그 총리, 그것도 실세 총리죠. 뭐 지금의 대통령, 일본 그, 입헌군 주제의 총리, 영국의 총리하고 이제 같은 그런 그 이제 개념의 총리였어요. 그냥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총리가 아니고. 자, 1960년 8월 달에 제2공화국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또 미국으로 이제 잠시 요양차 이제 갔었죠. 뭐 그걸 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망명이 아니고 몸이 이제 연로했으니까 요양차 하와이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망명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갖고 마치 그냥 뭐 이상하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이 공화국이 출범을 하면서 윤보선 대통령 하에서 장면 국무총리로 취임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총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혁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부정축제를 이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화
관련된 법을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 자유도 이제 회복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개혁적인 일들을 한 거죠. 자, 하지만은 그 세상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전국이 계속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시위는 또 끊임없이 또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가.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신파와 구파의 싸움이에요. 아주 그 유명한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 총리가 신파 계열이고요. 그리고 구파는 이제 윤보선 대통령 계열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이렇게 나눠 가졌으니까 신파 구파가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에 그 자유당을 승계한 그런 정당하고 이게 뭔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비판과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방어 이걸 갖다 이제 서로 주고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은 당내에서 신파와 구파끼리 갈등이 표출이 되고 바로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그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파는 무능했었고 그때 뭐 다 와해됐었으니까 그다음에 좌파는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또 연일 이제 데모를 하게 되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면 총리에 대한 그 평가는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뭔가 참 점잖은 그 참 그 가톨릭 신자. 음, 하여튼 뭐 장면 총리는 성실했으나 너무 온건했다. 그게 이제 당시 언론들이 평한 그 내용이다라고 하네요. 자, 5.16에 의해서 이제 실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소장과 그 이제 젊은 이제 장교들이 군사혁명을 이제 일으키죠. 그게 바로 5.16 군사혁명. 정치적인 용어로 5.16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쿠데타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도저히 일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뭐 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세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막 뭐 비난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꽉 막힌 그 정치적인 현안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러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건 자국민들끼리 이제 일으키는 건데 도저히 자국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그 평정하고 외세가 들어오게 되죠. 저는 우리가 그야말로 8월 29일이 이제 8월 20, 네, 8월 29일이 이제 경술국체 날인데, 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외세가 들어와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한일 합방이라는 것도 결국, 그 만국조선이 계속 자중질환에 빠지고 서로 뭐 싸우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못 찾고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그 허점을 노리고 이제 외국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탄탄해봐요. 어떻게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자, 5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니죠, 4부죠. 그렇게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 막 방송국을 접수하고 뭐 혁명 공약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거 내가 잡히면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뭐 조선시대 같으면 삼족을 멸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장면 총리도 피신을 한 겁니다. 뭐 수년간 어디로 피신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정치 지도자가 설사 뭐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정권이 붕괴가 되죠. 뭐 실권자가 피신하고 없는데 당연히 정권이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박정희 그 이제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소장이죠. 그 윤무선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서 이제 이 군사혁명을 추인해달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추인했겠죠? 추인 안 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했어도 이상한 거죠. 예. 참 정말 이게 정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계를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톨릭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의 회복의 유일한 길은 합법 정치라는 그 신념은 허상으로 끝났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 지금도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신념, 생각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지도 못하고 허상으로 끝나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과 죽음 그리고 재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과 생활. 종로구 명륜동 자택에서 조용히 독서와 종교 활동을 하면서 1966년에 사망을 했는데 향년 67세입니다. 저 당시 67세면은 뭐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텐데 지금으로 보면은 일찍 그 유명을 달리한 거네요. 자, 평가를 보겠습니다. 정치적 실패자로 낙인이 찍혔으나 민주주의의 이상을 끝까지 지킨 정치인으로 점차 재평가를 하고 있다.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글쎄요. 저는 재평가하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드라마에서 본 그의 모습은 그냥 우유부단하고 너무 점잖고 그다음에 결정적일 때 그 피신을 했다는 거 결코 정치인으로서는 뭐 이렇게 떳떳하게 내세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묘소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카톨릭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장면 총리에 대한 그 방송 내용을 한번 마치면서 볼까요? 자, 장면은 군사혁명으로 쓰러진 부력 없는 정치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젊은 장교들의 요구에 맞설 용기가 없었다고 봅니다. 장면이 꿈꿨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양심의 정치였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한국은 그 이상은 어디에 두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착잡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참 부드럽고 유하고 점잖은 그런 정치인들은 평세대의 그 나라를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로서는 적합한지 모르지만 저렇게 1960년, 61년 같이 아주 격동하는 그런 격변기에 적절한 리더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에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 장면 총리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